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행할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이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단계에서 우리가 레이어를 세팅하고 구조를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것들은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디자인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류의 화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넓게 펼쳐져 있는 지도 이미지나 혹은 화면이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이런 카드 디자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준비할 때 이런 지도 이미지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혹은 이런 슬라이드 디자인을 실제로 내가 화면들을 직접 드래그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을 만드는 그 기능을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게 되고요. 그 오버플로우라는 기능은 우리가 이 프로토타이핑 패널에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스크롤 비헤이버리얼 과는 스크롤 행동 액션을 정하는 곳에서 넘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세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먼저 노 스크롤링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의미하게 되고요. 넘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호리존탈은 말 그대로 넘치는 부분들이 좌우로, 즉 가로로 길게 있을 경우 그 가로로는 넘치는 부분들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버티컬의 경우는 세로로 넘치는 영역들이 있을 경우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상하, 좌우 상관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으로 넘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아무 디자인에나 적용시키면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죠. 넘치는 부분이 없는 곳에 내가 이러한 디자인의 형태를 선택해서 오버플로우 액션을 걸어주게 되면요. 이것은 넘치는, 즉 화면에 가려져 있는 영역이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요, 상단에 보이는 이 지도 화면과 이 하단에 보이는 컨텐츠 리스트 화면들은 이 오버플로우라는 옵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을 원활하게 다루지 못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액션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지도와 컨텐츠 리스트를 오늘 예제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럼 더 간단한 개념인 상단의 지도부터 한번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액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우리가 이런 지도 같은 액션을 줄 때는 실제 개발 단계에서 이것들이 실제로 맵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여서 뭐 오버플로우나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디자인에서 프로토타이핑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는 이런 지도 이미지의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화면의 크기에 해당되는 360 가로 사이즈를 가지게끔 우리가 디자인해 놓았지만 실제로 준비해야 할 이미지는 굉장히 크게 이어지는 이미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준비했던 이미지는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일중의 일부만이 내 화면에서 보여지고 그 화면 안에서 이 모든 큰 지도를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액션을 이제 걸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이렇게 맵 컨테이너 안에 이 이미지 컨테이너를 이렇게 숨겨 놓게 되었고요. 자, 그럼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굉장히 큰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 컨테이너를 선택하셔서요. 이 크게 담긴 이미지가 있는 경우 그 영역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이는 프로토타입 패널에서 이 오버플로우라는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 오버플로우는
여기 보이는 가장 마지막 옵션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이것을 프로타이핑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은 작게 사각형에 걸쳐서 보이지만 내가 이것을 스크롤하면 이렇게 스크롤한 만큼 안에서 이미지가 이동이 되게 되죠. 자, 이것을 노 스크롤링으로 적용을 다시 해보면 이 요소들은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마지막 옵션을 적용시키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호리존탈로 걸어주시면 가로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버티컬로 적용시켜 주시면은 상하로만 또 이동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지도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보스 디렉션 옵션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크게 어려움이 있기보단 내가 숨겨 놓을 수 있는 큰 이미지를 준비해서 넣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 액션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화면에 제가 따로 넣어놓지 않았지만 현재 위치 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현재 위치로 한 번에 추르륵 이동하는 이런 기능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액션의 경우는 추후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슬라이드 액션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화면만 준비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넘치고 있는 이 화면들을 이렇게 슬라이드 액션을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좌우로 자유롭게 드래그할 수 있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준비를 하시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현하셔야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제는 이런 슬라이드 액션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했냐면, 보통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을 내가 원하는 지점의 첫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내가 원하는 그 화면의 가장 마지막 점으로 정해놓고, 두 개의 화면을 서로 프로토타이핑해서 이렇게 드래그 를 적용시켜서 수업 오버레이나 혹은 스마트 애니메이트, 내비게이트 2의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주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멈추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딱 정해져 있는 1번에서 마지막, 마지막에서 1번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액션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과정은 보여지긴 하지만 그것들이 매끄럽지 않은 이 액션들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프로타이핑이 전부였지만 이제 피그마 이런 오버플로우라는 기능의 업데이트 이후 레이어 세팅을 잘 하게 되면 이것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발전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정확한 레이어 세팅.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화면을 한번 뜯어보면요. 저는 이 부분을 리스트라는 프레임으로 적용시켜 놓았죠.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리스트에 해당되는 로우라는 프레임을 제작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이틀 컨테이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컨텐츠 컨테이너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이틀 컨테이너는 따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소제목을 표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내가 이 제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마진이 적용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컨텐츠 리스트를 세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텐츠 리스트의 핵심은요, 이 레이어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너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디자인이 이렇게 총 5개 정도의 컨텐츠가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것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은 우리가 디자인이 된 걸 해보도록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단계에서 클릭 컨텐츠라는 것을 체크를 해제하면 넘치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저 이 클릭 컨텐츠를 체크 해제하면 이 컨텐츠 개수는 5개가 있고 그 안에 이너 컨테이너라는 것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 리스트 컨테이너는 이 화면의 크기에 해당되는 36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너라는 이유, 자, 우리가 이렇게 굳이 리스트 패널 안에 이너라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넘치는 부분들을 제작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크기에 해당되는 가장 바깥쪽 껍질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이 포장지 안에 이 컨텐츠의 리스트를 모두 담은 넓게 펼쳐져 있는 이너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다가 이제 오버플로라는 액션을 걸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버플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이너라는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너 컨테이너 안에는 이렇게 마진이라는 것을 16을 적용시켜 놔야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슬라이드 했을 때 정확하게 끝났을 때도 마진이 16, 시작할 때도 마진이 16이 되게 세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옆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원하는 형태의 카드 디자인. 카드 형태 디자인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 만들어진 예시 하나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저는 총 5개 정도가 되게끔 복제를 시켜주었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이 5개의 컨텐츠 요소들을 바로 Shift A, 오토 레이아웃을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것은 이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너 컨텐츠를 먼저 만든 것이고, 이 이너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 번 더 Shift A를 입력하셔서 직접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토리앗을 적용시키는 그 단축키인 Shift A가 아닌 우클릭해서 넣게 되면 이미 오토리앗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무브 오토리앗만 넣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꼭 단축키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오토리앗을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리앗 단축키는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마진이 생성이 될 텐데요. 이 마진과 사이 간격은 의미 없는 숫자, 활용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 0으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저는 리스트라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리스트 컨테이너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화면 크기만큼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36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건 360, 그리고 이 레이어 패널을 열어보면 이너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필이 아니라 꼭 허그 컨텐츠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이 담겨 있는 만큼의 크기가
세팅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이너 컨테이너에다가 마진을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좌우 마진이 생성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장 바깥쪽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진을 꼭 안쪽에, 이너에서 생성해 주셔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릭 컨텐츠를 가장 바깥쪽 컨테이너를 선택한 후 클릭 컨텐츠를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이 컨테이너에 이 프로타입 패널에서 오버플로우의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기능인 호리존탈을 적용시켜 주시면 이 디자인은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이것들이 화면에 이렇게 담기게 되었을 때는 고스란히 이런 액션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 후 이렇게 소제목 부분과 방금 만든 우리의 리스트 컨테이너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 최종 컨텐츠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디자인하실 때 내가 만든 모든 요소들이 그 화면 크기에 해당되고 그 위에 있는 이 지도 이미지도 가장 바깥쪽 크기는 딱 화면 크기만큼만 세팅되어 있고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안쪽으로 숨겨놓은 구조로 오버플로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요소들은 화면의 크기만큼만 존재하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음, 이 디자인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로 실제 개발까지 적용될 때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프로타입 기능의 오버플로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손쉽게 슬라이드 액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자, 관련 예제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았고요. 자, 이 실세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디플의 공식 인스타그램 디자인 언더바 프렛 계정으로 팔로우 해주시고요. 해당 게시물이 업로드가 될 텐데 그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실습 파일들도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